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만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50.29%.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예, 뭐 충격적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충격이 좋은 충격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좀 안 좋은 충격이죠.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제 경기가 발표됐고 일요일에 서울하고 그리고 3차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토요일에 그 경기도에서는 59.29 거의 60%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야, 이거 선거 끝났다. 그래서 누적이 당시에 55.29%였어요. 누적 55.29 그게 토요일까지 상황. 예, 예. 그래서 일요일 날에 서울 지역부터 깠는데 서울 지역 공개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51.45. 네. 그럼 이건 끝났다라고 볼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3차 선거인단 슈퍼위크 이 3차 선거인단을 공개를 했는데 장내가 술렁했어요. 이낙연 후보가 62.37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8.3. 3차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를 한 3차 선거인단에서 예. 완전히 차이가 확 벌어진 거예요.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50.29로 간신히 넘겼어요. 그러니까 50%를. 그렇죠.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를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꾸준히 왜 중도 사퇴한 사람들 표를 무효표로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는 했었던 참이잖아요. 그렇죠. 당에서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건데 예. 우선 그 전에 질문. 만약 정세균, 김두관 후보표를 무효표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모수에 그대로 넣으면 예. 지금 이재명 지사 누적 득표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3%로 50%를 못 넘습니다. 0.7%포인트가 모자라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끈히 뭐 이러나 저러나 50% 넘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었을 텐데 모수에서 이걸 무효표 처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50을 넘기도 하고 안 넘기도 하니까 지금 이낙연 캠프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승복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 선관위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밤에 긴급 회의가 있었어요. 예, 예. 그 이의 제기를 한다는 입장문까지는 나왔고 오늘 잠시 후 8시부터 그 캠프가 다시 회의를 한답니다. 대응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최종 정하고 나서 오늘 이의 제기 신청서를 당 선관위에 낸답니다. 맞죠? 예. 그거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 이재명은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참패했나 이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분석해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3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있었거든요. 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차 슈퍼위크가 있어가지고 충청, 강원, 대구, 경북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1차에서 이낙연 후보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위기감을 느낀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9월 8일 날 던졌어요. 예. 그 과정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약간 동정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기감을 느낀 이낙연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다. 아, 이때. 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가 그 의원직 사퇴할 그때예요. 예. 그러니까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시기가 다 달랐는데 3차 모집이 그때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뭐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장동 게이트의 여론 변화예요. 네. 자, 2차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높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왜 일주일. 그랬느냐? 자, 9월 26일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수뢰가 받은 거 퇴직금이 있었는데 9월 29일에 2차 투표가 시작됩니다.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주장이 먹힌 거예요. 예. 근데 10월 3일에 유동주 씨가 구속이 되고 10월 6일부터 3차 투표가 시작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책임이다라는 게 먹히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구속 전과 후로 나뉜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이게 불안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가 이제 공략을 한 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먹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면은 네. 이거 필패 카드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먹혔다. 그러면서 3차 선거인단의 이 마음을 이제 이낙연 캠프가 잡았다고 보시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어제요 당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 임명장까지 준 상태예요. 청와대는 축하 인사도 건넨 상태지만 이낙연 캠프는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2부 8시에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직접 듣기로 하죠. 자,
두 번째 이슈요. 예, 지난 금요일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도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4명이 이제 4강에 올랐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결과, 여론조사 결과하고 순위를 발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부 언론에서도 순위를 발표하기도 했고, 특히 윤석열 캠프 측의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가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4%포인트 앞섰다. 이렇고 당원 투표에서는 2배 이상 앞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금요일 날요. 막 찌라시가 일명 찌라시가 돌았어요. 홍준표 후보가 1등했다. 그러니까 홍준표, 윤석열 순위다 막 이런 게 돌아다니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게 좀 불편했던지 예. 김경진 특보가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4% 이겼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게다가 또 황교안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후보별 투표율 조작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제 인터뷰를 나섰어요. 했어요. 예. 나서서 일단은 부정 선거는 없었다. 그런 조사를 할 텐데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 황교안 후보가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자료를 선관위 결과의 자료를 본 거는 정홍원 선관위원장하고 성일종 의원하고 그리고 나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유출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 그 자리에서 찢었다면서요. 예, 보고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4명이 올라간 상황이고 앞으로 이 4명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데 4등이 누가 될 것인가가 제일 관심사였는데 예. 원희룡 전 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됐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도 쪽으로 예를들면 그 대신에 황교안 후보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여러 좀 관측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중도 쪽으로 좀 갔다라는 거고 원희룡 후보가 누구 표를 좀 많이 잠식할 것이냐. 그러면 유승민 후보 표를 잠식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홍준표 좀 후보는. 겹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또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합종 연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아하.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 원희룡 후보도 만나겠습니다.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